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반려동물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면 하는 순간 있으시죠? 그중 하나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일 것 같습니다. 자, 어디가 아픈지 직접 들을 수 없으니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주의와 관찰이 필요한데요. 특히 고양이들은 아파도 티를 내지 않아서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 집 고양이가 보내는 질병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집 반려동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 YTN 라디오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마이펫 상담소 윤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밤에도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렇게 개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네네. 예, 혹시 그런 프로그램 보시면서 저게 내가 출연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혹시 뭐 욕심 같은 건 안 나세요? 전혀 안 납니다. 워낙 쟁쟁한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제가. 그렇습니까? 네네. 너무 또 훌륭하신 분이시죠. 경쟁이 안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고양이는 좀 아파도 특별한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고양이의 특성 중 하나입니까? 일단 야생동물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근데 고양이는 아직 사람과 같이 살고 있지만 야생성이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동물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육식 야생동물에 해당되고요. 야생동물의 특성상 자신이 아프거나 아니면 자신의 질병이 가진 게 적에게 노출이 되면은요. 경쟁자에게 자신의 영역을 뺏길 수도 있고 경쟁자 자신의 보금자리나 사냥터를 뺏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센 척을 항상 해야 되고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 아프면 숨는 버릇이 있습니다. 숨어서 자신의 몸의 회복을 기다리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나오고 아니면은 숨은 상태에서 몸이 끝내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은 숨어서 죽는 그런 동물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선물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사람의 말 한마디를 가르칠 수 있다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압도적 1위가 말이 뭐였냐면요. 나 아파란 말이었대요. 기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또 뒤늦게 알면 많이들 아파하시죠. 당연히요. 자, 외상의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한데 몸 안쪽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세요. 주인분이세요. 예, 그럼요. 근데 이제 아무리 질병을 숨기려 그래도요. 우리가 잘만 관찰하면 알 수 있는 질병의 징후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피모가 푸석하다든가 아니면 각질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피부에 반점이 생겼다든가 만져보니 멍울이 있다든가 입 주변을 봐서 뭐 침을 많이 흘리는 적이 있다든가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입에서 피가 나다든가 오줌량이 지나치게 줄었다든가 지나치게 늘었다든가 오줌에 뭐 피가 섞였다든가 변을 봤는데 점액변을 썼다든가 설사를 썼다든가 변량이 지나치게 많다든가 지나치게 적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질병 이상이고 행동 이상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지나치게 싸놓아졌다든가 지나치게 까탈스럽다든가 지나치게 움직임이 졌다든가 지나치게 구석에 숨어서 안 움직인다든가 일상 속에서 가능한 얘의 정상 상태를 파악하셔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 그러면 어딘가 아프다고 판단하시는 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평소와 좀 다른 행동을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좀 데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예, 혹시 이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좀 이상 증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아프거나 통증을 느끼면 식욕이 주는 게 정상인데요. 보통 고양이 같은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질병과 치매가 오면 식욕이 증가합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밥을 먹는 걸 잃어버리고 또 먹는 현상 때문에 증가하게 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식욕이 확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몸의 대사 기능이 항진이 돼가지고 살이 안 찌는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병원에 이제 데려갈 때 미리 조치를 좀 취하거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고양이를 잘 안 데려오시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고양이가 많이 받아요. 고양이가요? 그렇죠.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면 일단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요. 병원에서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갔다 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막 2번, 3번 생각하고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오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고양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병원에 왔다 가는 걸 편하게 즐길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집에서부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는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고요. 일단 병원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플라스틱 하드 캐리어를 준비합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캐리어고 위가 열리는 재질의 캐리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고양이를 넣으실 때는 집에서 사용한 담요나 고양이가 썼던 방석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빈 캐리어 무게를 먼저 달아서 무게를 밖에다 반드시 적어주세요. 매직으로. 그래서 고양이 무게를 캐리어채 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병원에서도요. 캐리어 무게를 알면 고양이 무게를 알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동 중에는 반드시 위에 담요를 덮어서 밖을 못 보게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예. 일단 병원에 도착할 때도 미리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를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기 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어쩔 수 없이 대기를 해야 한다면은요. 차에서 대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강아지 짖는 소리 혹은 다른 예. 고양이 냄새를 맡아서 고양이가 흥분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진료가 되게 간편해지는 게요. 체중을 잴 필요가 없습니다. 캐리어 무게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예, 예. 두 번째는 캐리어 위만 열고 간단한 진료는 그 안에서 전부 다 가능하세요. 뭐 체온을 잰다든가 눈을 확인한다든가 입을 확인한다든가 간단한 주사 처치도 캐리어 밖으로 굳이 안 꺼내서 처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상태에서 바로 캐리어를 덮고 다시 담요를 덮고 집으로 오면은요. 예. 고양이 입장에선 자신의 영역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 캐리어 안도 본인의 냄새가 본인의 영역이 있거든요. 집에 예, 있던 예. 물건이고요. 그럼 고양이는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굉장히 낮은 스트레스인 상태로 병원에 왔다가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예, 예.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의외로 간단하군요. 의외로 흥분만 중간에 안 하면 간단하고요. 만약에 자신의 고양이가 되게 흥분을 잘하는 혼양이라 그러죠. 잘 화를 내는 이런 종류의 고양이라 예. 그러면요. 집에서부터 이제 플라워 에센스 제제죠. 배치 플라워 레스큐 레메디 같은 거 입에 2방울 정도 떨어뜨리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 출발하기 전에 예. 아니면 집에서 펠리웨이 스프레이 같은 어떤 페로몬 제제를 고양이 몸에 뿌리고 시작해도 괜찮고요. 뭐 그거 외에도 평소에 질캔 같은 어떤 영양제를 부지런히 먹여서 고양이의 흥분도를 평소에 낮추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인상 깊네요. 진료는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진료는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양이도 그 정기 검진을 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수의사들, 저를 포함한 모든 수의사들의 주장은요. 예. 8살 이전의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고요. 8살이 넘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의 정기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6개월에 한 번이 좀 과하다, 뭐 너무 자주 아니냐 이런 말을 종종 듣는데요. 고양이는 사람보다 7년의 빠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예, 예. 7배나 빠른 시간대를 살아가거든요. 즉 사람보다 몸의 노화 속도가 7배나 빨라요. 바꿔 말하면은요. 정확한 표현으로 고양이는 사람보다 7배 빨리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쉽게 말하면 6개월의 시간은요. 사람의 비로는 3년에서 4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돼요. 몸의 그렇군요. 변화가요. 예. 즉 6개월 전에 건강하던 애기도 이번에 검사하니까 간에 종양이 생겼거나 예, 예. 6개월 전에 건강하던 애기가 이번에 검사하니까 신장이 망가졌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한 예거든요. 6개월에 한 번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는 것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반려동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자, 우리 집 반려동물 이런 고민 있다,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서둘러 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반려동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220번님께서는 6살 된 암컷 고양이입니다. 무탈하게 잘 커왔는데 요즘 들어 사료를 줘도 시큰둥하고 아침에 준 사료가 오후 늦게가 되도록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안 먹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간식을 몇 알 주면 그건 먹습니다. 무더위에 사람도 입맛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저 입맛이 없는 건지 다른 질병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체중의 변화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평소에 체중을 재보시고 체중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칼로리는 섭취하고 있다는 거니까 예. 단지 식욕의 저하로 보시고 놔두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10% 이상의 체중의 저하가 있다면 심각한 질병을 암시하니까 그때는 꼭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 감소가 10% 이상이면 이상이면? 심각한 예. 질병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뭐 고양이도 보양식 같은 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주고 있는 사료, 좋은 사료가 충분한 보양식 역할을 합니다. 예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청양 고춧가루 TV님께서는 오늘은 그 의사 가운 입고 오셨다고. 이게 가운 맞는 거죠? 흰색 네, 정장 가운입니다. 아니고. 백구도 신고.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신호님께서는 고양이 노란 눈곱이 자꾸 끼는데 원인이 뭘까요? 병원에서 받은 안약 3일 넣어도 계속 노란 눈곱이 심해지면 다시 좀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병원 가는 거 너무 싫어해서 데려가는 게 더 안 좋을까 봐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노란 눈곱이 자꾸 낀다고. 일단 흔한 예로는 결막염이 대부분이고요. 예, 예. 어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성 결막염, 허피스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주로 흔합니다. 예. 이런 경우 사실은 병원에서 안약을 처방해 주는데요. 안약은 최소한 2주 이상은 넣어 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2, 3일 만에 좋아지는 결막염은 없습니다. 예예. 계속 좀 며칠 동안 네, 투약을 조금 해줘야 더 되는군요. 투약해 주시고 그다음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예. 조금 더 투약하라면 조금 더 투약하는 게 맞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튜브로 미교희님께서는 저희 집 고양이는 이유 없이도 토를 자주 하는 토쟁인데요. 며칠 간격으로 토를 하면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일주일에 몇 회 이상 하면 가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하셨네요. 일단 하루에 3회 이상
그다음에 하루에 3회 이상. 일주일에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 4회 이상 구토를 한다면 병원에 데리고 가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 너무 잦은 구토를 한다 그러면 먼저 저는 사료를 바꿔보라고 꼭 좀 권해드려요. 의외로 고양이가 자신이 먹는 사료에 트러블이 생겨서 구토하는 경우가 더 흔하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좀 범용적인 거, 남들 많이 먹이는 좀 대중적인 브랜드로 먹여보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9817번님, 우리 집 고양이는 3마리인데요.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 가끔 화장실 쪽에 가서 우는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일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이 냥이가 물도 잘 안 마시는 편이고 비만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화장실 앞에서 고통스러워 한다는데 걱정입니다. 또 새냥이다 보니까 제가 급식을 하지만 제가 직장 가 있는 사이에 그 비만 양이 다른 양 것까지 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까요? 그리고 하루 급식은 종이컵으로 한 컵에 사려면 될까요? 하셨네요. 질문이 좀 많은데 화장실 앞에서 일단 운다고 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우는 게 이제 소변을 보는 중에 우는 경우 대부분은 이제 배뇨가 장애가 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즉 오줌을 싸는데 아픈 거죠, 얘는요. 그래서 우는 거고 오줌 싸는데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만한 양이들 다이어트는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에 비만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같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 마리 키우면 사실은 이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요. 얘만 특별하게 양을 적게 줄 수 없잖아요. 이럴 땐 밥을 따로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식사 시간만큼은 얘를 방으로 옮겨서 정해진 식사만 급여하고 나머지 애들이 먹으면 그 다음에 꺼내주시는 거죠. 어차피 체중 감소는 칼로리로 조절하는 수밖에 없고 운동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결국 칼로리로 조정하려면 조금 주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애 걸 훔쳐 먹거나 간식을 먹는다면 칼로리 조절이 안 되고요. 그럼 결국은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따로 밥을 급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요. 종이컵 한 컵에 사려면 다이어트 그거는 사료의 종류, 그다음 얘의 비만 정도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병원에 가서 체중을 재보고 사료 뒤편에 보면 테이블이 있어요. 현재 목표 체중을 찾아가지고 그 양만 먹이시면 돼요. 사료마다 테이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표가 있어가지고 몇 킬로그램은 하루 몇 그램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모든 사료는요. 그래서 목표 체중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게 맞아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8123번님, 저희 집 고양이 2마리인데요. 여자 냥이는 영역동물이 확실한데 남자 냥이는 병원 가는 차 안에서도 밖을 구경할 정도로 밖을 좋아합니다. 신발 신으려고 엎드리면 같이 가자고 어부바도 합니다. 산책을 시켜야 될까요? 하셨네요. 그래도 산책시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항상 위험한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산책을 시키고 싶으면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밖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산책시키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고양이를 줄을 매서 풀어 산책시키는 건 위험한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강아지가 짖는다든가 차의 경적소리에 놀란다든가 이런 걸 놀라가지고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강아지는 고양이는 대로변을 걷지 않습니다. 구석진 데를 숨어서 걷거든요. 이게 사람이 걷기 힘든 길을 걸어요. 막 담장 위를 올라가기도 하고 담장을 넘어가기도 하고 펜스 사이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줄을 잡고 어떤 산책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든 동물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방에 넣어서 밖을 볼 수 있게 산책까지는 괜찮으나 줄을 매서 강아지처럼 같이 걷고 이런 산책은 아마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밖을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창밖 보는 거 좋아하는 고양이 있고 그런 고양이용 가방도 따로 나와요. 밖을 볼 수 있게. 투명한 재질로 밖을 볼 수 있는 창이 달린 그런 종류의 고양이 가방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가방을 구매하셔서 같이 산책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차피 가방에 구멍이 뚫려서 냄새를 맡을 수 있거든요. 산책의 의미는 직접 자기가 운동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거를 보고 새로운 냄새를 맡음으로써 뇌가 자극받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산책에 들어가거든요. 꼭 직접 안 걸어도 안고 다니는 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도 좋은 산책이 될 수 있음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57번님, 고양이 모래의 경우 가루날림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던데요. 최근에 가루날림이 거의 없다고 해서 두부 모래로 바꿨습니다. 두부 모래가 일반 모래보다 확실히 더 나은가요? 하셨네요. 모래 날림 문제에서는 두부 모래가 훨씬 좋아요. 확실히 안 날리긴 날리는데 고양이의 습성상은 사실은 벤토나이트 재질의 가는 재질의 모래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자연 생태계에서 고온 모래를 썼고요. 고온 모래의 장점은 작은 힘으로도 손쉽게 자기네 대변과 소변을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두부 모래는 그보다 입자가 더 굵어요. 그래가지고 보다 큰 힘을 줘야 덮을 수가 있어서 덮는 걸 귀찮아할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발에 닿는 느낌을 되게 싫어하는 데 있어요. 그런 종류의 모래를요. 그래서 고양이 양반양이라 그러는데 고양이 특성상 두부 모래를 허용한다 그러면 두부 모래를 쓰시고요. 두부 모래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허용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고온 모래만 선호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고온 모래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춰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과 함께했습니다.